Hi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again. Yes, I'm back again, and this is an extra session about reading. 자, 이번 시간은 이제 reading,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reading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reading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Okay, one is extensive reading, and the other is intensive reading. So you can understand what extensive and intensive means. 그래서 extensive reading은 그야말로 이제 다독,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긴 글을 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the purpose is for pleasure. 그냥 즐거워서 읽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이것을 꼭 다 이해해야 돼.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What's your hobby? Oh, I like reading. 그럴 때 그냥 extensive reading입니다. extensive reading은 어떤 장문의 글을 긴 호흡의 글을 읽으면서 그 주거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intensive reading은 다소 짧은 패시지를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길어봐야 한 word count가 700 or 800 단어 수가 이제 700에서 800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토플, IBT 토플의 maximum word 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짧은 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reading skill이라는 그런 skill development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intensive reading입니다. Okay, usually for intensive classes we go through three stages. What are they? Yes, let's see. The first is before reading, or we call it pre-reading. 그죠? Before reading 또는 pre-reading. And the second stage is, as you see here, during reading 또는 yes, while reading. 정말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하는 활동이고, 마지막 스테이지가 after reading or post reading. 흔히 독후활동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어떻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독후 활동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또 시점에 우리가 다다랐죠. 아무튼 우리가 학창 시절에 독해 그러면 무조건 책을 펴면서부터 다짜고짜 패스지로 들어가서 one-to-one translation, 직독직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서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바로 텍스트를 보고 영어 읽고 한국 번역하고 영어 읽고 한국어 번역하고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잠깐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현재 intensive reading 수업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Okay, before reading. What do we do for before reading? Yes, let's read. Oh, there are some big words. Activate schemata. Schemata? What is schemata? 스키마타는 이제 스키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t's a big term. 그냥 어려운 표현이죠. What is schema? 스키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in your brain there are many rooms. 그래서 그 방 중에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이 다 모아져 있는 그런 방을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키마타는 스키마의 복수형입니다. So, for before reading, we activate students' schemata. 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짜고짜로 패스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패스지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있는 그 스키마타라는 방에 시동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re you ready? 네. 아이들이 수많은 생각과 디스트랙션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죠.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탁 텍스트를 내밀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토픽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What do you think? 그 토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준비 과정을 Activate Schemata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es, pre-teach vocabulary. listening과 reading, 그러니까 receptive skill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pre-teaching vocabulary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우리 아이들이 모를 법한 단어 또는 중요한 keywords들을 미리 가르치고 during reading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before reading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during reading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죠.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익숙한 reading comprehension
And there's one more thing to do is skill practice. 우리가 과거에는 reading skill이라는 말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네, 서점에 가시면 온 천재 reading skill입니다. 그럼 과연 reading skill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 during reading stage에서 아이들은 reading comprehension 뿐만 아니라 skill practice를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크 활동입니다. After reading은 쉽게 말하면 자, 지금은 텍스트를 가지고 최대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텍스트는 약간 잊어버리고 What about you? 그쵸?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던지는 그런 활동을 After reading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보자면 personalization, 개별화 또는 freer practice. during reading까지는 약간 좀 control practice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또는 expansion, 약간 이렇게 확장된 그런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before during reading에서 했던 것을 조금 더 consolidation,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활동들이 after reading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테이지를 기틀로 삼아서 제 reading 1, unit 5, no more hungry squirrels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Okay, let's review what did we do before reading. There are two things. Yes. One is activate schemata, 시동을 걸고 다음에 어려운 단어 keywords를 가르치게 됩니다. Let's see. Alright, so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수만 가지의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을 먼저 이제 잡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기와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시기 Activating Schemata 한번 볼까요? Okay, everybody,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애들이 No more hungry squirrels 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Okay, what's the story about? 자, 애들이 수많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No more hungry squirrels? It's about squirrels. 굉장히 obvious하죠? Yes, it's about squirrels. But what kind of squirrels? Hungry squirrels. 하면서 점점 배고픈 다람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이쪽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What is the story about?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predicting 하는 reading 스킬도 개발이 됩니다. predicting도 reading 스킬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warm-up question이 주어집니다. 이 질문들이 바로 학생들의 스키마타를 두드리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in pairs, 짝과 함께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이 토픽에 대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수업 시작하고 나서 5분 정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을 뭐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그냥 질문을 이렇게 툭툭 던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lright, so look at the pictures. So what do you see? 아이들이 ground squirrel, 뭐 tree squirrel, flying squirrel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다음에 flying squirrels. Have you ever seen flying squirrels? 그럼 뭐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어디서 봤니? 무슨 오대산에 봤어요? 뭐 어디서 봤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괜찮겠지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말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요한 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이 background knowledge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한국말로 대답을 해도 it's okay,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ground squirrels and tree squirrels?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모양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트리 스쿼럴은 나무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몸이 나무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스쿼럴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number 1 질문 한번 볼게요. What do they eat? What do the squirrels eat? Yes, the answer is very easy. What? Yes, they eat. But wait a minute. What's 도토리 in English? 자, 도토리를 영어로 아는 아이들은 they eat acorns라고 키워드로 대답을 할 것이고요. acorn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activating schemata 활동을 하면서 키워드도 툭툭 나오게 되죠. However, if they don't know 도토리 in English, that's a very good chance too. 만약에 아이들이 도토리를 영어로 몰라요. 도토리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도토리가 영어로 뭐지? Yeah, they become curious. They are eager to know what 도토리 is in English.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준비가 높아지고 이제 학습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acorn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 Number 3. What do they do in winter? Yeah, they sleep in winter. So what do they have to do to prepare for winter? 그럼 학생들이 또 알고 있는 걸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도토리를 모읍니다. 모으는 건 또 영어로 뭘까? collect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픽에 대해서 awareness를 높이고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activating schemata 활동 한 3에서 5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s you see, what's this? 네, 바로 pre-teaching vocabulary죠. 모든 리딩 교재, 리스닝 교재에서는 이 섹션이 항상 존재합니다. So how many new words are given? Yeah, according to this book, 6 words are given.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new words의 개수 몇 개일까요? Yes, it depends on their age and their cognitive ability 다 다르지만 통상 잘 들으세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다시 한번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즉 minimum 5, maximum 9 요 한도 내에서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6개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명백하네요. 도토리 뭐였죠? acorn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다 같이 이 뜻을 뭐 silent reading을 하든 아니면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던 한번 읽어보고 이 뜻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가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패시지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new words가 bold로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 같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curious acorns 이렇게 읽어봅니다. 소리를 반드시 내야 돼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자, 제가 vocabulary를 할 때 매번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vocabulary 학습할 때 보통 뜻만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발음, 강세, 품사. 뭐라고요? 발음, 강세, 품사. 네, 단어를 외울 때 발음과 강세를 인지하지 못하면 리스닝 할 때 훅 지나가요. 자기가 뜻은 알고 있는데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품사는 왜? 네, 바로 품사를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뭐가 가능하다? 예, sentence building, writing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뜻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강세 정확하게 그리고 품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뜻은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curious, 그죠? acorn, forget. 그렇게 일단 발음 강세를 다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돌아가서 문제를 풀게 되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체크를 하고요. 이때 답을 체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발음, 강세, 이번에는 품사까지. What is the part of speech for acorn? Yes,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품사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이 6개의 단어가 이제 new words, 소위 말하는 new words라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미 뭐 3개를 다 알 수도 있죠. 그죠? So every class is different.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ew words라고 하는 게 굳이 우리 반에 100% 다 new words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it depends.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패스지를 꼭 보셔야 돼요. 보셔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반 아이들은 모를 것 같다.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른 유닛을 찾아봤을 때 rash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rash. 근데 rash가 new words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rash는 어려운 단어예요. What is rash? 네, 발진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거에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rash를 이때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re-teaching vocabulary에서는 교재에서 제시된 new words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알고 있는 단어냐 모르고 있는 단어냐 그것까지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7 plus minus 2 그 한도 내에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fore reading이 끝났어요.
Okay, activating schemata and pre-teaching vocabulary. Now let's move on to during reading. What do we do here? Two things. Yes, first is reading comprehension and then is skill practice. 자, skill practice. Reading skills, reading skills. We talk about reading skills a lot. 그리고 제가 다른 세션을 할 때 간혹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예,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자, 리딩 스킬은 우리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도 씁니다. extensive reading을 할 때도 씁니다. 항상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intensive reading에서 조금 더 강조가 돼요. 왜? 문제풀이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리딩 스킬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o this, skimming. When you skim through the texts. 이건 어떻게 읽는 거죠? 네, 이것은 절 잘 보세요. 후루룩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후루룩 읽어요. 중요한 것은 we have to read really quickly. 네, 빨리 읽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What's the main idea? 후루룩 왜 읽느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e main idea? What's the best title? Or what's the topic sentence라는 문제를 풀 때 우리는 skimming이라는 reading 스킬을 쓰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reading for gist or reading for main ideas 또는 just reading. 자, reading for main ideas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reading for main ideas와 skimming은 어떤 부분이 같다? 예, 쑥 훑어보고 이게 크게 big picture,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좀 다른 것은 skimming은 it has to be big picture라는 거는 맞지만 it has to be fast예요. 예, 요렇게 생긴 거는 굳이 it doesn't have to be fast. 그냥 뭐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big picture를 보는 것이고 skimming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it has to be fast. 예, 무조건 빨리 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리딩 스킬은 scanning과 reading for details.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scanning과 reading for detail을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recently I bought a fancy brand new electronic device. 뭐 이런 걸 샀어요. 근데 저는 기계를 잘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그림 그리는 기능을 제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네, 매뉴얼을 펼쳐서 제일 처음에 뭘 하시죠? 네, 목차 페이지를 펴서 그림기를 찾으시죠. 그것이 바로 스캐닝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reading for specific information. 어떤 건지 아시겠죠? 후루루룩 찾는데 뭘 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찾기 위해서? No. specific information을 찾기 위해서 빨리 훑어보는 것을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다른 정보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찾는 바로 그 정보, 네, 그림 그리기만 딱 찾는 것을 스캐닝이라고 하고요. reading for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반면 reading for detail은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57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57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림 그리기 1번 뭘 하고 2번 뭘 하고 제가 어떻게 읽을까요? 굉장히 상세하게 읽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듯이 굉장히 상세하게 every single detail을 다 읽는 것이 말 그대로 reading for detail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캐닝과 reading for detail까지 세 가지 큰 리딩 스킬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키밍, 스캐닝 이미 했죠. 자, 두 개의 공통점은 후루룩이에요. 네, 스캐닝도 후루룩입니다. 굉장히 빨리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skimming, scanning, what do they have in common? Yes, they are fast reading.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skimming은 네, 보시다시피 big picture. What's the main idea? 하지만 scanning은 왜 후루룩 빨리 읽느냐? Yes, for specific information. 그래서 그 유닛이 좀 작아요. 숫자, 연도, 사람 이름 그런 것을 후루룩 찾는 것을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리딩 스킬 굉장히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인퍼링, 추론을 한다거나 순서를 맞춘다거나 그다음에 이 저자의 느낌은 이 글의 분위기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또는 뭐 이 글을 쓴 목적, 토익 공부하신 분들 다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리딩 스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 스킬은 이름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skimming, scanning, reading for detai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기회가 닿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during reading, yes, getting back to during reading again. 제일 먼저 바로 텍스트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말고 뭘 하자? skimming을 하자. 다시 한번 뭘 하자? We do skimming first. So students skim through the text first. This is what they have to do first. 그래서 후루룩 쫙 읽고 What's the story about? 그걸 먼저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스키밍을 위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30초 안에 다 읽어라. 네, 아니면 40초 안에 읽어라.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영어라고 된 것은 무조건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것에 40초 시간 딱 정해놓고 올려놓으면은 아이들이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만 이걸 every unit마다 하시면은 분명히 중반 이후에는 아이들이 스키밍을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밍을 한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reading comprehension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전통적인 grammar translation 방법으로 자, 첫 문장부터 읽고 해석, 읽고 해석, 읽고 해석, 읽고 해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No more one-to-one translation. 이제 직독직해 좀 그만 좀 하고 약간 영어로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독해를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흐름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긴 글을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눕니다. 선생님께서 임의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교사가 할 역할은 직독직해를 시키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장을 다 독해를 하는 일도 아니고 교사는 뭐 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면은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청크로 나눈 부분에 키워드나 키센텐스를 딱딱딱딱 잡고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Okay? Does it sound unfamiliar?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No More Hungry Squirrels를 제가 임의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청크로 나뉘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쫙 읽고 나서 질문을 막 퍼부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Okay, now let's read the first chunk. 여기가 3센텐스의 라인 3까지인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교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 처음에 Who is in the story? 그럼 학생들이 그 first chunk만 쭉 읽고 나서 Brian and Lucy are in the story.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물론 한국말로 대답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What is Brian doing? What is Brian doing? 오케이? 그럼 또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막 찾겠죠. Brian is making signs. Why? 그러면은 to help squirrels.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하고 스스로 내용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이 무슨 사인을 막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람쥐를 도와주려고 하나 봅니다. 자, now let's read the second chunk. 학생들에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Then what am I supposed to do? Yes, I'm asking questions. Then how can Brian help squirrels? 브라이언이 다람쥐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how?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토리를 못 가져가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쭉 정리가 되고 밑에도 똑같이 청크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독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패시지에 이제 포함이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go back to the first chunk and let's identify the keywords or key sentences. 자, 다시 첫 번째 chun크에서 key sentence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I'm making some signs to help the squirrels. 그래서 key sentence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네 개의 줄기를 쭉 훑어가면 이 패시지의 전체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biggest picture,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picture, 조금 더 세부적인 picture 들어간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they can go back to the passage. 그리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아이들이 이 문장이 좀 어렵다. 이 문장에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 문장은 좀 오형식이다. 그러한 문장만 별도로 선생님께서 약간의 문법 사항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문장을 문법을 동용해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패시지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패시지가 점점 길어지고 아이들이 읽어야 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독직해서는 시간 내에 독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훑어나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가고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이 어디 있더라?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러한 연습이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reading comprehension을 진행을 하고 스킬 프랙티스가 교재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루시의 기분을 물어보는 스킬이기 때문에 feelings and attitudes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많이 보시죠. 대명사. What does it refer to? What does that them refer to? 여기서 it이 뭘 가리키느냐? 여기서 them이 뭘 가리키느냐? 이러한 것을 리딩 스킬로는 cohesion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cohesion. cohesion은 이렇게 대명사가 어떠한 명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서 이 연결고리를 잘 형성하는 것이 바로 cohes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reading comprehension과 skill practice가 같이 이루어지죠.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짝과 답을 맞춘 다음 다 같이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after reading은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나왔던 vocabulary를 한 번 더 다지거나 거기에 나왔던 토픽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What about you? 너는 어땠니? 라고 포커스를 텍스트에서 학생 개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독후활동이죠. 자,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A는 word practice로 저희가 before reading에서 6개의 new words가 제시가 되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consolidation, 다지기 액티비티입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나 발음 강세, 품사 뿐만 아니라 뭐 빈칸 채우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할게요. 뭘 하시냐면 파생어. 어떤 건지 아시죠? 자, curious가 나옵니다. curious는 형용사로 호기심이 많은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될 단어가 curious의 명사 curiosity. 그래서 파생어 또는 반대말 또는 뭐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 같이 요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fore reading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Before reading에는 그 단어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제 After reading에서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antonyms, synonyms, and association words를 한두 개 더 해서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물론 word practice는 workbook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onalization, discussion, what do you think,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화, 개별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ntensive reading 클래스의 보통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수업 패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을 갑자기 뭐 다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무리수가 드리겠지만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역시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교재를 잘 이렇게 따라가시면 이 과정을 그대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부분에서 직독직해보다는 어떻게 청크로 나누고 교사는 질문을 하고 독해는 누가? 학생들이 독해를 하고 물론 100% 완벽하진 않지만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독해를 하는 걸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는 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그것만 꺼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청크의 키워드 또는 키 센텐스를 다 같이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시 we go back to the passage and we deal about it, with it.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독해 방식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ter read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vocabulary, 발음, 강세, 품사. 그리고 after reading에서는 파생어, 동의어, 반의어까지 해서 학생들 vocabulary 풀이 점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intensive reading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맷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포맷을 잘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리딩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저의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